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재배학하고 원예작물학이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으며 우리가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시간에는 상법 보험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법 두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뭐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작년 9회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오늘 살펴보는 봄으로써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뭐 재배학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작년에 25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25문제를 풀면 그것이 금년에 여러분들 10회에서 쉬러 가잖아요. 거기서 95% 이상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 맨날 나오는 문제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더 이상 뭐 이상 문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항이 50개 법조문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좀 뭡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런 법조항 같은 경우는 서너 개씩 해서 합쳐서 한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법조문이라 하더라도 달랑 한 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연관성이 있는 거, 기평가, 미평가,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그 뭡니까 물권정 대의하고 청구권 대의 같은 그런 법조문은 같이 이렇게 한 세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합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조문만 알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 정도만 한번 느끼셔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 교재는 이렇게 지금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글자 크기도 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 관련된 여러분들께서 요 법조문을 이해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을 사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내 있고, 이렇게 뭐 해지는 어떻고 해지는 어떻고 이렇게 용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뭐 해제는 초회법률을 미납할 때는 해제하는 거고, 개섭법률을 미납했을 때는 해지가 아니고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1회부터 조연하게 뭡니까 출제됐던 문제가 요 법조문과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를 쫙 나열해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조문 하나만 알면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추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동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풀어보면서 자동적으로 요걸로 잘 나오는구나, 요걸로 잘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뭡니까 딱 답이 나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다음 주 틀린 걸 고르세요 할 때는 무조건 요걸 바꿔놓는 거예요. 요게. 예,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뭐 청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 핵심적인 것만 또 알면 그냥 점수를 그냥 한 문제를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5문제 중에 20문제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나머지 뭐 5문제도 어렵냐 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여튼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면 여러분께서 이렇게구나.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뭡니까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 책 교재에다가 이렇게 딱 표시만 해놓을 정도만 해놓고 나서 2차 공부를 하시다가 5월 중순경쯤 해서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내용만 딱 뭡니까 풀어보면 다시 공부를 하면 6월 8일 날이죠. 여러분들 시험장이 그죠? 1차 시험이 그날 가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차에 막 너무 많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배학도 제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80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책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뭐 법 두 과목은 뭐 80점만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먹고 그 법조문만 알면 그냥 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로 그런지, 얘기대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일이 다 맞고 틀리고를 설명하지 않고요. 예, 법조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그 흐름만 아시면 되니까, 예,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법조문이 한 해만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10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거의 99.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 하나만 알면, 예,
그냥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뭐 설명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실패 문제, 그 상법 보험표 강의가 된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답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옳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전에는 예, 청약을 가지러 할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상이 책임지죠.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없어야 되는데, 그쵸? 예, 여기 보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니까, 사유가 있을 때는 여기 책임을 진다. 이게 틀린 거겠죠?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좀 뭐 이해하고 하시고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법조문을 조금 바꿔놓는 거, 예, 그런 정도까지 밖에 이렇게 나오지 않죠. 나머지 제가 시간강의에서 생략합니다. 요 내용도 다 여기 뭡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2번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련된 것도 3, 4, 5, 6, 7, 8, 9 그러면 10회도 또 이 법조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대로 나옵니다. 번호도 틀림없이 1번 그 보험계약의 성립이 딱 1번. 여러분들 10회 시험에 1번 문제가 그럴 거예요. 2번 문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은 뒤에 뭡니까? 이미 그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보면 뒤에 한 6번, 7번에 배치될 수가 있는 거고, 작년에 그게 안 나왔으니까 금년에는 10회는 그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타인을 위한 보험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옳지 않은 거, 타인은 계약성이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 특정된 불충한 타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법조문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법조문만 가볍게 알고 있으면 뭡니까? 다 맞출 수 있다. 그것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증권도 해마다 나오고 있죠? 예, 그 10회도 100%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수 없이 작년 문제 그대로 금년에도 또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1차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좀 뭡니까? 의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강사가 필요가 없어요, 강사가. 그 현관의 의미도 알고 농작물 재해보면 약간 설명할 때 이걸 막 설명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 1차 시험만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제 그 상법보험편 강의를 여러분들과 듣기를 뭡니까? 막 권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시험 합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시험 합격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면 2차 시험 과목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상법보험편에 그 녹아 있는 거, 예,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보험 약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농작물 재해보험 같으면 손해평가이랑 별표 1, 2지 않습니까? 13조 2항 4항. 그 내용이 바로 2차 시험 2과목의 전부입니다. 보험 사고 조사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하는 것이 2과목, 2차 시험 2과목이거든요. 그것이 손해평가이랑 13조 2항 3항이에요. 2항 3항이 별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농작물 재해보험. 예, 바로 그 내용이 2차 2과목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수업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4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다들 그냥 에이 뭐 대충 하지 뭐 하고 1차를 가볍게 여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1차를 공부를 하면서 1차 합격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 1차 과목을 공부하면서 2차 과목을 공부하는 기초 지식을 딱 함양해 놓고 난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을 공부를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쏙쏙쏙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는 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느끼고 하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존에 뭐 가름할 수 있다, 요 있죠? 예,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바꿔놓은 거예요. 요 법조문을 갖고 나머지는 4번 보험 사고 등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발생할 수 없는 객관적 확증된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니 여부 관계없이 무효를 하는 건 아니죠. 예, 발생할 의미가 때는 무효를 하는데 알지 못한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하다. 그죠? 저는 이 교재도 이렇게 막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잘 머릿속에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유효하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뭐 이것도 보면 그대로죠. 뭐 시기 보험기한 시기로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법조문 2개, 3개를 해갖고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법조문, 뭐 길지도 않습니다. 공법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 안 가지시고 하시더래요. 뭐 25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나왔나 그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은 보험 대리상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 요거 내용을 갖고 여기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사례처럼 뭐, 갑이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례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보험금액을 구해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중복보험일 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갑사, 을사, 뭐, 이렇게 뭐, 병사에서 얼마, 계약자한테, 피보험자한테 얼마를 보험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뭐, 쉽게 말해서 뭐, 계산해서 좀 문제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벌이 있더라도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뭐 갑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보험 대리상이잖아요. 그죠? 그 갑의 권한이 돼서 이제 뭐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게 아니죠. 여기 보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항만 알면 맞출 수가 있다. 예. 항상 이것도 해마다 그냥 쭉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회 이게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또 5번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6번 보험료의 지급과 반환. 이것도 뭐 그냥 쭉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8회만 있어요? 이게 9회 문제니까. 그리고 10회는 뭐죠?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 그리고 한 해도 빠짐없이 요거만 가지면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옳은 것은 했는데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해지도 하지 못한다. 요거잖아요. 사망. 예. 나머지는 뭐 따따따 요걸 바꿔놓은 거예요. 요 지문을 갖고. 그죠? 요 법조문을 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한 개만 알면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도 3, 4, 5, 6, 7, 8, 9. 그러니까 10회 또 나오는 거예요. 요 내용만 알면. 예. 법조문에는 650조 2항에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돼 이렇게 돼 있는데 650조 2항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650조 2항은 계속보험료를 미지급했을 때 이렇게 해갖고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쉽게 말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든가 유언변경 증가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이럴 때는 부활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거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몇 개인가 그랬어요. 계속보험료 지급하지 않아. 요거로 맞춰. 요거. 그죠? 계속보험료를 미지급했을 때만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거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은 한 개.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회, 요것도 계속보험료 미지급, 요 한 개만 알고만 있어도 그냥 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3회는 어떻게 나왔고 4회는 어떻게 나왔고 이 법조문을 갖고 5회는 어떻게 나왔고 6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어떻게 된다? 예, 이 법조문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 법조문을 설명을 해놨고 그 밑에 쫙 나와 있죠. 예, 그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아이고야 맨날 요거 갖고 문제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제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갖고 기출문제가 뒤에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공부를 한 다음에 야 뭐가 중요하니 이게 잘 안 들어줘. 그리고 그 사람 머리는 어떻습니까? 기계적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교재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자, 8번 고지의무. 이것도 뭐 이제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요거만 고지의무에 관련되는 걸로. 여기 보면 요 사실이 보험사에 관한 영위지 아니었으면 증명된 경우에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거 옳은 거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영위지 아니었으면 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요즘은 옳으니까 옳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소멸시효 기간. 요 소멸시효는 딱 딸랑 두 줄인데도 3년이냐 2년이에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1, 2, 3, 4, 5, 6, 7, 8, 9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한 해도 빠짐없이 나타나요. 맨날 근데 묻는 게 뭐냐? 3년이냐 2년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시간 투자 몇 분이면 된다?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진짜 막 10시간을 공부해서 한 문제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공부는 잘못된 공부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재배학 교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네, 시간을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배학 뭡니까? 공부를 기출문제 내놔갖고 저는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 뭐 강의할 때는 이제 그 동영상 강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한테 이제 호응을 얻은 거거든요. 그죠? 뭐 저는 그렇지만 여기 뭐 소멸시효에서 하다못해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고 이런 내용까지도 교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금 이렇게 난이도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적어도 뭡니까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
됐다 치면 적어도 그래도 법적인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감을 한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중의 책은 뭐 3, 400페이지 되지만 주책은 8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내용까지 다 있더라도 이런 내용만 알면 작년에 그 제가 손해사정사 시험 문제 정도로 수준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 문제까지도 풀어드렸는데 제 교재만으로 그 100%가 다 뭡니까? 그 손해사정사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뭡니까?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은 더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는 그 강의를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뭡니까? 그 나오라고 예상을 했는데 1회부터 9회까지 시험이 출제되는 게 거의 딱 동일한 패턴이에요. 9회라고 해갖고 아유 조금 더 올라갔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회부터 8회까지 나왔던 것보다도 수준이 더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보지만 그 법조문만 알면 푸는 거예요. 여기 정리권 반환 청구권은 옳은 거죠. 이 계약자에 걸리잖아요. 계약자에 걸리는 3년이고 이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거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냈을 때는 이제 뭡니까?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왜 안 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험회사에 걸리니까 이거는 짧게 해서 2년. 저는 그렇게 이제 외우라고 이렇게 교재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예, 바로 요거 내용만 알면 1회부터 그 작년까지 시험 봤던 분들은 다 맞추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 이렇게 간단하게 푼다. 오늘은 뭐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설명도 했지만 사실 이런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 계약자에 걸리고 어떻고 보험회사에 걸리니까 2년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우리가 얼마치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이 정도만 하면 진짜 박사님 할 따라 야 실수해도 90점이네.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손해보험증권. 예, 원래는 이제 그 보험계약법 총론이 13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1회부터 9회까지. 저는 그런 분석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손해보험 강론하고 화재보험. 예. 손해보험 총론하고 화재보험, 이제 그 강론 화재보험에서 합쳐서 한 1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법 통칙 부분 문제가 좀 뒤로 물려고 손해보험 문제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번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 조금 이게 그 앞뒤 바꿔갖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뭐 증권도 2, 4, 6, 8, 9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예. 요거 증권의 기재 내용이 아닌 거 해갖고 나왔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해서 손해보험 중에 이게 옳지 않은 거 계약자가 기명 날인을 하겠습니까? 증권을 보험회사가 만드는데 그쵸? 보험자가 기명 날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뭐 옳지 않은 거 해갖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요것은 이게 뭐냐면 농작물 재해보험. 항상 저는 상법보험편을 강의를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연관해서 사례로 설명을 하고 법조문을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교재도 보험의 목적 그러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과를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 사과가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과가 바로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보험사고의 성질이라는 건 뭔 의미인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고의 성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예, 화재사고 났다. 그것이 이제 보험사고의 성질, 보장해주는 보험사고란 얘기죠. 예, 요 시에 해당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장하지 않는 사고죠. 그죠? 그런 사고들은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이런 설명을 오늘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넣어놨나 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교재를 만들었다 하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봐보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이거 막 특이사항 같은 거 항상 이렇게 바뀌게 나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답이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코멘트 해갖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초과보험도 이제 그 손해보험인데 앞에 좀 이제 땡겨서 나왔죠? 예, 뭐 옳은 것은 해갖고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있죠? 예, 보험료에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나머지는 다 뭡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예,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2, 3, 4, 5, 6, 7, 8, 9. 10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뭐 공부할 게 없죠.
자, 보험가액은 그러니까 기평가 보험도 있고 미평가 보험도 있어요. 뭐 요 설명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요 법조항만 알면 무조건 넣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 옳지 않은 것.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할 때였죠. 예,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답니까 아닙니까? 어떻죠?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형편으로 딱 요것만 실현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 문제로 맞추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이게 1에 2에 3에 4에 5에 6에 이렇게 9에 나왔지만 항상 답은 뭐다? 뭘 바꿔놓는다? 이런 걸 바꿔놓는다. 예, 요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아니고 보험 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바꿔놓거나 요런 그것만 신경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벌써 이 반을 풀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계속 똑같은 게 나오고. 자, 658조, 659조, 660조 가지고 이렇게 이게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쟁을 해서 생긴 때는 다른 작정이 없으면 전쟁 사고 나서 전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 그거 다 보상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겠어요. 그죠? 전쟁 나서 사고 나면 엄청 날 텐데, 그죠? 피해가 클 텐데. 그러니까 약정이 없으면 지급할 책임이 어떻죠? 없어요. 없어. 그죠? 근데 여기는 있다 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크게 어려운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 14번 문제. 요게 이제 보험계약법 통칙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 편의 규정 그대로 해놔놓고 갈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갈로가 뭐가 되냐면 재보험하고 해상보험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나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찾는 겁니다. 그죠? 예, 뭐 이해하지 않고 뭐다 하는 거 정도만 알아도 쉽게 풀 수가 있죠. 15번 사고 발생 위험 현장의 변경 또는 증가 등이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이지. 이것도 이제 보험계약법 통칙 부분이거든요. 652조와 653조는 위험 유지 의무라고 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을 때가 653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왜냐면 1, 2, 3, 7, 8, 9만 왜 돼 있냐면 나머지 그러면은 4회, 6회 뭐 이럴 때는 뭡니까? 653조가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제가 법조문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요것만 출제되는데 그런데 요것만 알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증가통 받은 때는 아이고 요 실수했습니다. 1월 원래네 그죠? 1월 원래 보험료 여기 다 제 교재의 내용을 갖고 슬라이드로 올려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교재 내용에 또 교재가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갖고 맨날 나오는 거예요. 보험계약 개짐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 요 보면은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한테 아니 보험사고 발생이 되면 누구한테가 신청을 합니까? 보험회사한테 하잖아요. 그쵸? 그럼 뭐 법조문을 몰라도, 그쵸? 여기 보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자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뭐 보면은 뭐 크게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법의 이제 통칙 부분 제일 첫 때 보면 이제 좀 법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도 보면은 옳은 것은 내가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이 이게 하나의 보험계약 목적을 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있죠. 예. 요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요걸 갖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키면서 피보험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 손해를 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니까 건물 화재보험 들면 건물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저 보험 수익자의 재산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 수익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생명보험 같은 데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렇게 틀린 게 너무너무 쉽게 보이는 겁니다. 예. 여기는 뭐 2번은 이거는 단독 이게 몇 존지 있고 하여튼 단독 지문 문제로는 나오질 않는데 이거는 빠짐없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거든요. 이거 산입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예. 자, 중복보험. 이것도 보면 쭉 보면 금전에도 무조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18번까지 문제 풀면서 여러분 10회 시험에도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90% 지금까지 90%가 똑같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나오는 문제도
이 법조문만 알면 다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뭐 사회나 중복범위 할 때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중복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죠? 예, 사항 규정은 제1항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재를 만들 때 600일 사항 규정이라는 것은 초과보험이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이 규정은 1항 보험계약에 준용한다는 건 1항 보험계약이 뭡니까? 예, 중복보험이잖아요. 요즘 이게 그죠? 중복보험에도 준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로라는 것은 무효가 되니까 예,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면은 원래는 계약이 모든 것이 파토가 나서 그냥 계약 초기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없던 것을 파토를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기로라는 거니까 계약자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급해야 될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중복 이 초과보험 규정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준용한다라고 되면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준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쫙 그대로 이거예요. 이거 뭐 밑에 보라 마라. 이 권리법에는 여기 미치지 않는다. 여기 미치지 않는다.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법조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그것도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회 시험 보러 가더라도 9회 시험 문제, 그 기출 문제만 풀어보시면 그냥 그대로 뭡니까? 90점 이상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일 강조하는 게 오늘 그거를 여러분께서 느끼시라는 겁니다. 자, 일부 보험에 관계되는 것도 부서 지원의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네, 이 보험 금액의 한도 여기 약정이 있는 때는 이 약정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고 나머지는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제 우리 그 농작물 제어보험에서는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해가림 시설은 만약에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들었으면 뭡니까? 피해 발생 금액이 500만 원이 발생되더라도 50%만 가입했으니까 250만 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예, 그걸 갖고 비례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입 금액이 500만 원 들더라도 피해가 만약에 500만 원밖에 안 났어요. 예, 그러면 그 가입 금액은 안 넘었으니까 만약에 해가림 시설 같으면은 50% 가입했으면 250만 원으로 다운시켜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그대로 다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는 뭐 강의할 때 그런 거 가진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 뭐 그런 내용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요 내용을 할 수 있다. 보상할 책임지 약정 할 수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일부 보험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 뭐 뻔해요. 나올 수 있는 게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에서는 지금 현재 초과보험이 안 나왔죠? 그러면 10회는 초과보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0번은 손해액 산정 기준. 요 내용만 알면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손해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제 체결제. 체결제가 가액에 의해서 산정합니까? 발생한 곳에 때와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법조문, 항상 요게 이제 바뀐다. 요 지문 같은 경우도 보험자 비용으로 부담으로 한다 했으니까 옳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틀린 지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보험계약자. 여러분들도 된방 맞아. 보험계약자로 바뀔 것 같아.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사항만 딱 이렇게 형광색 패드로 칠해만 놓으면 그냥 한 문제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 7, 6, 7, 8, 9 나왔으니까 10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랑 세 줄만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추는데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2차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2차 시험 과목 공부도. 여러분께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핵심만 딱 잡고 나머지 이해를 해버리면 공부량이 1차보다도 더 적습니다. 암기할 게. 21번 문제. 이것도 이렇게 사례처럼 A가 있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거 이렇게 진짜 이것저것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민법 총칙 같으면 판례 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정도 같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례 문제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조문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묻습니다. 여기 뭐 A, B가 있지만 결국 이 지문을 물은 거예요. 지급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위 이제 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상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받을 돈이 얼마인데 내가 줄 돈이 얼마다 하면 야 서로 쌤쌤하고 그러면 나머지만 갖고 이렇게 처리하자.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뭡니까, 요게 상계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요게 이제 그 뭡니까, 그 공제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공제할 수 있는데, 그쵸? 예. 22번은 손해방지 의무. 이것도 이제 뭐, 요 내용만 알면 푸는 거예요. 뭐 여기도 사례처럼 돼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요 내용 갖고 풀 수 있는가. A, 뭐 갑은 누구냐면 갑이 을이 소유한 창고, 갑이 쉽게 말해서 임차를 했네요. 창고를, 그죠? 예, 을이 창고 소유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갑은 뭡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을 든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든 게 아니죠. 예, 타인의 창고를 지금 이제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잖아요. 이 경우가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화재 보험하고 뭐 손해방지 뭐 이렇게 같이 결합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 몰라도 이렇게 요 지문만 알면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딱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시가 1억 원이라는 것이 이게 보험 가액이거든요. 여기 가액이 1억 원이면 그 뭡니까 보험 가액 금액은 1억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들겠다는 건 돼요. 그런데 1,100만 원, 1억 1,000만 원 들겠다는 건 안 되죠. 그죠? 그건 초과보험이 되니까. 그럴 때는 뭡니까? 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된다고 초과보험 법 규정에 있어요. 예. 그래서 보험 금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예. 가입 금액을 1억 원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보험으로 들었네요. 그래갖고 보험기한 중에서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근데 갑은 창고에 연설해난 불이 났을 때 가만 놔두고 아유 이제 보험금 청구해야지 하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법적으로 아니죠. 아유 사고를 좀 이렇게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한테다는 이렇게 법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는 거예요. 예, 임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큰 뭡니까? 위반했다고 해서 뭐 페널티를 주는 건 없지만은 그렇죠? 예, 노력하도록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필요 또는 유관 비용이라면 어떻게 되죠? 예. 보상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고 보험 가입이나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중 취득 금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죠? 예. 보험 가입은 1억 했는데 막 2억이 나가고 하면은 그 보험이 도박화가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1억 이상은 절대로 더 이상 초과돼서 지급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규정이 있겠습니까? 아유 이미 손해방지를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대놔놓고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 가입 금액보다 더 많아지면 그거는 안 준다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세요. 노력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는 이걸 돼 있는 거예요. 법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과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1천만 원 손해 비용일 경우 보험회사를 값이 지출한 1천만 원 비용 부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3천만 원 그 창고 소유주가 3천만 원을 이렇게 화재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또 비용을 투자했네요. 그러면 그럼 3천만 원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왜? 뭐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부담하니까 무조건 놓고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사례처럼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사고로 해서 을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 이 보상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창고의 피해가 8천만 원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이 났으면 8천만 원에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 1,000만 원하고 3천만 원. 예, 이거는 필요 유익비니까 이걸 또 플러스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입은 1억을 했지만은 1억 2천을 줘야 되죠. 그쵸? 근데 요 1억 한도에서 부담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뭐 사례처럼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주 이게 법조문만
법조항만 알면 풀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풀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중복보험이나 초과보험이나 일부보험 이렇게 들었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그런 것도 제 교재는 다 그 사례로 설명해 가지고 예, 갑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다 하고 설명까지 다 했어요. 뭐 80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진짜 그런 내용 사례적인 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사례형 문제도 풀 수가 있다. 제 교재로 공부를 했을 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3번은 보험자 대리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도 이제 사례형처럼 나왔네요. 재배학도 보니까 뒤쪽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4-5문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뭐 상법은 법조문이다 보니까 법조문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단지 이렇게 뭐 갑이 있고 의 있고 하는 것 같지만은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요것도 오늘 생략합니다. 잔존물대의, 청구권대의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죠? 요 내용만 알면은 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읽어보면은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화재력의 갑이, 을이라는 게 누구냐면 갑이 이게 뭐 이렇게 제 창고에다 보리를 이렇게 그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갑이 이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창고를 방문한 그 제3자가 이렇게 뭡니까 창고를 방문했는데 이 제3자가 화재를 일으켜 버렸네요. 그러면 원래는 뭡니까 보험계약을 안 했을 때는 갑이 을한테 그냥 그대로 청구를 해버리면 되죠. 야 피했니 나 얼마 났으니까 얼마 줘 하면 되는데 지금 A 보험회사 화재보험계약을 맺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갑한테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피해를 냈더라도 당연하게 그 우연한 사고니까 당연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A 보험회사가 갑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을은 어떻게 되죠? 이 보상을 또 해버리면 이중취득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보험회사에서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피해에 대한 것을 뭡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죠? 예, A 보험회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 보험회사가 뭡니까? 보험자 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요 681조도 나오고 682조도 나오고 이게 합쳐서도 나오고 해서 1회부터 계속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10회도 또 요게 681조, 682조로 무조건 넣고 10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00%라고 뭐 하니까 그냥 99%만 할게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 교재 봐보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요 내용은 682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3자의 행위를 해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치면은 여기 손지급 전액 지급했죠. 지급을 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3자에 대한 3자가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을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원래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야 피해 얼마 났으니까 줘 이렇게 한 그 권리를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권리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예, 보험회사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을한테 또 받으면 뭐 이 사람은 2배 이익이 돼버리니까 보험사고 나고도 그렇죠. 이 권리를 자연스럽게 법적 취득을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예. 그걸 갖고 제3자에 대한 보험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것이 바로 요 내용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례 요 1번만 한번 슬쩍 볼게요. 뭐 친구일 경우 이런 건 의미도 없는 거고요. 예, 의뢰가 보험금 지급 사실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의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아니죠. 법적 취득한다니까요. 법적 취득. 예, 뭔 얘기인지 알죠? 뭐 이렇게 통지하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보험금을 쉽게 말해서 이 갑한테 보험회사가 갑한테 딱 주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예, 을은 당연하게 이제 뭡니까? 보험회사한테 그 피해액을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A 보험회사가 쉽게 말해서 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사실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24번 화재보험 계약. 요거는 이제 통칙적인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연소작용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다 이렇게 교재다 필요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내용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다 뺐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요 보면 그 화재보험계 건물의 소유권자가 담보권자가 피보험이익 같다. 이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보험사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뭡니까? 경제적 이익, 예, 손해가 얼만가. 예, 그것이 바로 피보험이익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험 가액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10억이다 치면 그것이 결국은 10억이라는 자체가 뭐죠? 피보험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10억이지만은 만약에 그 담보권자다. 만약에 담보권이 3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억밖에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피보험이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 다른 거예요. 담보권자의 경우는 담보채권 범위 내에서만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4, 5, 7 그리고 9에 이렇게 나올 정도.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벌써 이렇게 풀다 보니까 진짜 어렵구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맨날 나오고 여기 지금 뭡니까 이 집합범위 목적 686조 687조가 이제 뭐 동전 이게 뭐냐면 집합범위 목적 똑같은 거 예 동일하다 전과 동일하다 이 의미입니다. 동전 동전이 10원짜리 동전이 아니에요. 전과 동일하다 이것도 집합범위 목적인데 제목이 근데 이것은 뭐냐면 특정 보험을 의미하는 거고 687조는 총괄보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조문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특정보험이라고 총괄보험이라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가 특정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총괄보험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예. 그죠?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렇게 뭡니까? 지난해만 경우를 보면 오히려 더 난이도가 더 내려가 버렸죠. 이 법조문만 알면 풀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법조문에서 제일 지금까지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9회 나왔잖아요. 이 중에 5번 정도는 답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보험사고 발생시를 갖고 어떻게 되면 보험계약 체결시로 바꿔놓는 거라고요. 예. 그런 이 바꾸니까 어렵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강의를 그래도 듣기를 권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서 공부하시면 좀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걸 GS마트로 이렇게 한다고요. GS마트에 만약에 담배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여러 가지 라면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보험사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그 GS마트 안에 있는 물건 전부 다를 피해가 났을 때 얼마쯤 보상해 주겠다 하고 그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죠. 그런데 GS마트에 쉽게 말해서 새우깡이 100봉지는 너무 많네요. 10봉지라고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 10봉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팔리고 하다 보니까 3봉지밖에 안 남고 최근에 먹태깡인가 그게 만약에 이제 잘 팔려갖고 신규 상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먹태깡이 10봉지가 새로 추가로 됐어요. 그럴 때 만약에 보험사고가 났다 칩시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은 이 먹태깡 보험 계약 당시에 체결한 새우깡 10봉다리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3봉다리만 피해 보상을 해줄 거냐? 아니죠. 보험의 목적은 뭡니까? 사과를 제가 예를 들면 사과 피해가 됐을 때는 사과가 보험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GS마트에 뭡니까? 이렇게 진열된 상품 전체가 보험의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총괄보험이니까. 화재보험은 총괄로 이렇게 가입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고가 났을 때는 먹태깡 10개가 지금 현재 새로 입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 먹태깡 10개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존한 물건. 거기다가 새우깡 3봉다리 남아 있었죠. 그죠? 예. 보험사고 났을 때는 새우깡 3봉지, 먹태깡 10봉지. 그러니까 그 13봉지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예. 바로 그것을 여기다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바꿔내니까 당연하게 이해만 하면 바꿔놨네 어렵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법조문을 공부하는데 참 머릿속이 잘 안 들어와 하시면 제 강의를 손해평가서 당해학평판 카페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 여기 중요하다 하는 거고, 형합편 이렇게 몇 가지만 딱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 교재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딱 한눈에 그냥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문제도 직접 이렇게 기출문제 딱 그 밑에 요 관련된 기출문제 요 밑에 나와 있겠죠.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8회는 없네요. 8회, 9회는 어디다 돼 있냐면요. 이제 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라고. 왜냐면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죠? 8회, 9회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답도 안 달아놨어요. 밑에. 네. 요 그대로 오래 붙였네. 그죠? 밑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 공부가 지금 됐구나. 아이고야, 요거 다 맞았는데, 요거 한 개가 틀렸네. 아이고, 요거 내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딱 이렇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공부해 놓다가, 어떻게 되죠? 예, 5월 중순이나 뭐 이때쯤 가서, 그냥 필요한 내용들, 경향편치라는 내용들만 조금 이렇게 새로 한번 공부를 해갖고 6월 8일 가서 시험 보시면 시험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25문제 풀어봤지만, 아이고, 진짜 정말 밥승이가 그래도 비록 시험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아깝지 않네. 진짜 법주문만 알면 되고, 법주문의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상법 본편 문제는 실수가 하지 않으면 거의 만점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돼 있네요. 100%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일부러 99% 이상 반복돼 출제돼 거의 100%랑 마찬가지죠. 그죠? 예, 50개 법주문 중에서 중요한 거 한 20개 정도. 예, 거기서는 매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0개 법주문에서. 나머지 30개는 법주문이 막 중요하거나 길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짜투리처럼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급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문 같은, 그런 이제 지문에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법조문만 정확히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 대신 이게 이제 사법이다 보니까 여러분, 농업재본 법령은,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법은 법에서 야 이거 이렇다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걸 갖고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은 어떻게 되죠? 예, 해석의 여지,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의 중점을 두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25번 문제 풀 때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 그죠? 예,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거하고는 시험 문제 풀 때 답을 찾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상법보험편은 사법이니까 이해에 중점을 두고 비록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있지만 그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수 있는 공부를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 그냥 눈에 답이 보여요. 예,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는 작년에 올려놨던 거지만 제 나름대로 심의를 다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최근에 이렇게 가장 최근에 새로 여러분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제일 위에다 제일 먼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차 과목 무료 강의 코너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상법 본편도 있고 재배학도 있고 농업재본 법령도 있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께서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가네요. 25문제 이렇게 그래도 일부러 한 문제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교재 안내 한 번 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무료 강의 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이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무리 특강이나 이렇게 하고 호응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책이 그렇게 안 팔립니다. 왜냐면 책은 미리 다들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상법 보험편이니까 이런 거는 법조문만 알면 되니까 해갖고 책도 구입 안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배학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공부를 갖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딱 3분을 투자하면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공부를 하는 거지. 10시간을 투자해도 한 문제를 맞을까 말지 하는 공부를 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재배학 상법도 제가 나름대로 취미를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농작물 재배본과 연관해서 사례적으로 설명하고 법조문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현직 손해평가사가 보험계약법 책을
만드는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같은 경우도 저만의 진짜 정말 특징적인 진짜 상법 보험편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손해사정사처럼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제가 진짜 상법 보험편을 정말 그 일타 강사처럼 아마 뜰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1차가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들 2차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제가 노력한 만큼 그런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팔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0부 정도만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동영상 듣고 그래도 야 이 친구 그래도 나한테 좀 도움을 주고 제가 이 친구 거는 새가면 요걸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할 때 하면 이렇게 누워서라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하는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왕이면은 그 슬라이드가 다 제 교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이 강의 내용이 다 제 교재로 만든 거예요. 교재로 이렇게 오려붙이게 해갖고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송비 포함해서 작년에는 5만 원 받았는데 4만 5천 원으로 그 단가도 일부러 더 내렸어요. 2년 동안 제가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지만 70여 부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그렇다고 70부 찍고 50부 찍으면 비용이 너무너무 더 비싸져요. 따따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0부를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가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게 남기지 않고 책값을 좀 이렇게 인하해서라도 100부를 제작해서 100부를 다 파는 게 금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은 이왕이면 강의 듣고 이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제 정말 강사님 강의 듣고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올리셔야지 감사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그 교재도 같이 이렇게 신청하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요게 이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열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여러분 성함 있지 않습니까? 성함, 홍길동, 그리고 주소, 받을 주소 딱 그거만 넣으면 됩니다. 그거만 딱 넣고 나머지는 전화번호는 그냥 메시지에 같이 따라오니까 그렇죠? 요것만 발송하시고 이 계좌로 교재비를 입금하면 띵동하고 제 핸드폰이 그냥 울려요. 입금이 됐다는 것이. 그러면 저는 확인되면 가능한 그날에 발송을 하면 그 다음 날에 여러분들께서 책자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 마무리는 교재 안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비록 1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하셔서 제 동영상을 들으셨지만은 그 시간 전혀 아깝지 않죠. 그죠? 상법 본편은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깨달으셨어도 충분하게 속에서가 얻었다. 왜냐하면 손해평가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지? 되는가?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될 수 있을까? 지금 직장생활 같이 하는데 되나? 나이가 많은데 되나?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한번 딱 보면 진짜 할 수 있어. 마음이 일단 긍정적이 되고 이 자체에서 벌써 학습 효과도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 갖고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목표,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농업재해보험 법령을 그럼 과연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